안녕하세요. 상구입니다. 2021년 3월 25일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을 쉽게 요약하자면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명하고 지켜야 할 규정을 법률로 만든 것인데요. 시행 이후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으로 한 발 다가선다는 의미에서 장기적으로는 큰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를 규제하는 법률이 아니고 오히려 보호받는 법률이므로 투자자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면 투자자들이 개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률로 거래소에 부여한 의무를 지킬 수 없는 거래소들은 도태되어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거래되는 소위 김치코인들은 거래소의 존폐에 따라 운명을 함께 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고, 최악의 경우 잡거래소로 불리는 작은 거래소들의 먹튀 가능성까지 존재하기에 우리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특금법의 목적은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에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요.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코인들을 취급하면 안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잘 지키면 은행으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아 실명 계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 계좌는 안 받아도 되지만 원화 입출금이 안 되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더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한데 굳이 원화 입출금이 되지 않는 거래소에서 불편하게 거래한다? 저는 그런 거래소들은 이용자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은행의 예쁨을 받아 실명 계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ISMS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기존 항목 325개, 가상자산 특화 항목 56개를 합한 381개를 심사받아야 ISMS 인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인빗으로 불리는 국내 4대 거래소는 이미 ISMS 인증을 모두 획득한 상태지만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매년 사후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기준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래소는 ISMS 인증을 아직 받지 못한 거래소입니다. 30위 밑에 더 자잘한 영세 거래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ISMS를 비롯한 은행의 실명 계좌 확보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상 잡거래소로 불리는 영세 거래소들은 문을 닫고 사라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소들이 그냥 조용히 사라질 것인가? 상구TV 단체톡에 어제 한 분께서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가 수상하다며 출금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비트소닉이 어떤 거래소인지도 모르고 써본 적도 없어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해당 거래소에서 원화 출금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지 못했다는 사연의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업비트 빗썸 기준 원화 출금을 하면 거의 즉시 출금됩니다. 그런데 사연들을 보면 최소 며칠에서 최대 한 달 이상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출금이 늦어졌다고 하고 항의를 강하게 해야 출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출금을 아예 못 받아서 사기로 고소했다고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먹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대의 먹튀 올스타빗 거래소도 처음에는 지연 출금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래소가 출금을 하는 경우에 자동 시스템이 없는 벌집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영진이 확인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유 없이 며칠 이상 지연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돌려막기를 하는 것인지 며칠이라도 은행 이자를 더 받겠다는 심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끝이 먹튀로 귀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야 비트소닉 거래소의 제보를 받아서 알아본 것이지만 이런 일이 비단 비트소닉만의 일일까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특근법이 시행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구멍을 확보하지 못한 쥐들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회원들에게 곱게 자산을 돌려주고 문을 닫으면 좋겠지만 과연 순순히 떠날까요? 더 위험한 것은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소위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것들의 미래입니다. 업비트, 빗썸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김치코인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잡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잡 김치코인들은 내일 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에 있는 김치코인들이라 할지라도 특근법 6개월 시한부 기간 내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한데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 뒤부터는 트래블 룰이라는 의무를 추가로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도 대형 거래소가 아니라면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근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잡 거래소는 탈출하십시오. 뭐하러 잡 거래소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